안녕하세요, 미도입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리뷰보다 훨씬 중요한 완전 희석 시가총액과 프로젝트의 토크노믹스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토크노믹스 용어 설명 영상에서 한번 다룬 부분이기는 한데 요새 또 말이 많아서 실제 프로젝트 예시를 들고 와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와 누가 투자했느냐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분명 간과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의미에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어떤 토큰이 됐건 투자를 하기 전에 토크노믹스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알고 나면 정말 간단하고 쉬운 내용이고 나쁜 토크노믹스를 가진 프로젝트들을 초기에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영상을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 간단히 용어의 정의부터 살펴볼 텐데요. 마켓캡은 시가총액이고 시가총액은 토큰의 현재가의 유통수량을 곱한 값입니다. 반면에 FDV는 토큰의 총 공급량이 시장에 전부 풀렸다고 가정했을 때의 시가총액이고요. 토큰의 총 공급량에 비해 풀린 유통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향후 풀릴 토큰의 양이 많다는 뜻이겠죠. 토큰의 수요가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향후 토큰이 계속 풀린다면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과 FDV가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DV를 보고 이 가치가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대략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요.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프로젝트의 현재 시가총액이 1000만 달러이고 FDV가 1 빌리언 달러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몇 년 안에 토큰이 다 풀렸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시가총액이 1 빌리언 달러가 될까요? 토큰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는 이상 공급이 100배가 늘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 가격이 훨씬 더 떨어질 가능성이 99% 이상이겠죠. 이런 식으로 특정 프로젝트의 FDV가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대략적으로도 따져볼 수 있기 때문에 FDV는 토큰 투자 시 꼭 살펴봐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클리프와 베스팅 기간인데요. 우선 클리프란 락이 걸린 토큰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인고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보통 팀이나 투자자에게 적용이 되는 개념이고요. 클리프가 길면 길수록 이들이 토큰을 늦게 받는다는 의미이고 시장에 토큰이 대량으로 덤핑될 시기가 미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만큼 팀이 진지하게 프로젝트 개발에 임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팅은 클리프 기간 이후에 정해진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토큰이 풀리는 과정인데요. 점진적으로 토큰이 시장에 나오면서 대량 매도를 막을 수 있고 이것도 당연히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토크노믹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클리프와 베스팅을 종합해서 예를 들어보면 1억 개의 토큰이 시드 투자자들에게 할당이 되었고 6개월 클리프와 36개월 베스팅으로 1억 개가 분배가 된다고 한다면 이 뜻은 토큰 상장 후 6개월 동안은 락이 걸리고 6개월 후부터 매달 일정한 양의 토큰이 36개월 동안 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베스팅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토크노믹스의 베스팅 스케줄은 매달 일정한 토큰이 풀리는 리니어 베스팅 모델을 따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케이스로 토큰이 상장하자마자 팀 물량이 전부 풀린다고 가정을 한다면 상장하자마자 다 팔아버리고 이제 돈을 벌 만큼 벌었으니 프로젝트는 망하던 말던 대충 하자라는 식으로 팀원들의 마인드가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토큰에 투자하기 전에 클리프와 베스팅의 체크도 필수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엔 토큰 분배를 좀 볼 텐데요. 요새 많이 얻어맞고 있는 렌소 프로토콜이 처음 공개한 토큰 분배가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이 파이 차트를 보면 어디가 이상한지 느낌이 오시나요? 30초를 드릴 테니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2.5% 두 개를 합한 파이의 크기가 팀 물량인 20%, 그리고 파운데이션 물량인 13%랑 크기가 똑같아요. 마치 커뮤니티의 분배를 많이 하는 것처럼 눈속임을 해서 투자자들을 대놓고 기만하는 행위인 거죠. 저는 개인적인 철칙이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프로젝트에는 절대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향후 가격이 어떻게 되든 투자할 만한 프로젝트는 이미 넘칠 대로 넘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팀이 발행한 토큰에 굳이 투자를 해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런 토크노믹스가 중요한 시기는 지금처럼 불과 베어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마크로 경제가 불투명할 때 더욱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어디에 투자를 해도 오르는 불장에서는 토큰이 풀렸다고 해도 팀이나 투자자들이 굳이 매도를 하기보다는 가격이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매도량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매도량이 나오더라도 매수세가 강한 불장에서는 상당량을 시장에서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금방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불확실한 장에서는 팀이나 투자자들이 초기 투자액 대비 이미 몇 배에서 많게는 몇십 배까지 벌었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들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고 안전하게 전부 팔아서 수익을 챙겨두는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번에는 최근 대량으로 토큰이 풀린 아비트럼의 케이스를 한번 볼 텐데요. 지난 3월 16일에 대량의 토큰 언락 이벤트가 있었고 그 후로 지금까지 거의 50%가 넘게 빠졌습니다. 토큰 언락 스케줄은 토큰 언락스라는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만 리서치를 했더라면 아무리 펀더멘털이 뛰어난 프로젝트라도 이때 토큰을 들고 있거나 매수를 하는 무모한 행동은 최소한 피할 수가 있었겠죠. 마지막으로 샤키라는 솔라나에서 꽤 인지도가 있는 NFT 랜딩 마켓을 한번 보면요. 얘네도 최근에 토큰을 상장했는데 지금 보시는 게 얘네 토크노믹스의 일부입니다. 보시다시피 클리프는 아예 없고요. 그 뜻은 첫 달부터 토큰이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베스팅도 1년밖에 안 돼요. 한마디로 1년 안에 팀과 투자자들이 모든 토큰을 시장에 팔아치울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토큰 발행 후 10%는 바로 마켓에 풀릴 수가 있다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지금 가격을 한번 보실까요? 제일 싼 가격으로 들어온 시드 투자자들도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샤크의 팀원들이랑 투자자들은 바보들이 매수를 해주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바보들이 매수를 해서 가격이 조금만 펌핑하잖아요. 그럼 팀이랑 투자자들은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팔아치울 겁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토큰에 대단한 유틸리티를 추가해서 투자자들이 매수하게 하는 방법을 고안해내지 않으면 결국 아무 가치가 없는 똥코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토크노믹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그동안 펀더멘털이 아무리 좋아도 토크노믹스를 거지같이 만들어서 가격이 폭망한 프로젝트를 우리는 수도 없이 목격해왔고 많이 당해왔습니다. 물론 불장이 와서 모든 자산이 오르는 시기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토크노믹스를 더 자세히 분석해야 되고요. 그래야만 어처구니 없는 실수는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부하는 차원에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